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김상덕 이사장님을 모시고 남북 자유통일을 위한 재언이라는 그런 그 제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긴급 어떤 그 세미나 발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10일 날 발표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 독자들에게 한번 미리 오버 리뷰로 한번 독일 통일을 비유해가지고 우리나라 자유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독일 통일의 어떤 시사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요약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한은 다 아시겠지만 자유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3대 세서 김치 왕조 적과 통일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혼돈하지 말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인 세계 여성 대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2주 전 역사학자님과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독일 통일과 동서독 통일과 우리나라 통일을 조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독일 사람들은 비록 동독의 사회주의이고 공산주의 이런 사회였지만은 동족에 대한 애정이 서독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이 다르고 우리는 영 극과 극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서독 콜 총리가 1989년에 이렇게 처음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 58,200명이 무조건 서독을 동독인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것을 너그럽게 수용을 한 데서 붙어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에 콜 총리의 그 동서독 통일에 대해서 지원을 한 나라는 2차 대전 때 성정국인 미국 부시 대통령, 또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 그리고 소련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영이 콜 총리를 갖다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콜 총리가 즉 가지고 있는 동서독의 통일관에 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성전국으로 만든 네 나라가 무조건 콜 총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메테랑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최초의 동기는 소련의 그 개혁가병에 힘입은 동유럽의 민주화 열망에 동독만이 이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동유럽이라든지 유럽에서 자유와 바람이 분다 동독만 공산주의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즉 그 속에서 왕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동독 국민의 불만이 쌓여갖고 또 고르바초프가 당시 동독을 방문해서 개혁이 늦어지면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고르바초프가 떠났습니다. 그 후에 독일 당서기장에 물러나고 통일 방식, 총 선거 결과 속도 빠르게 동독인들은 개혁을 하면 좋겠다, 동서독이 통일을 하면 좋겠다, 오히려 서독보다도 동독이 그렇게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적화통일입니다. 끝까지 적화통일이고 지금 4대 세습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식인들이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고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식인들은 리더자입니다.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데다 이거를 오히려 자유 통일을 거꾸로 가는 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총선 결과 독일 국민들이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면 좋겠다. 이래서 1990년 동서독 그리고 총리가 만나 독일 연방공화국 협의에 서명함으로써 서독 콜 총리는 독일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정책을 동독인에게 서독의 정책을 따르게끔 이렇게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제8대 연방정부 동서독 똑같은 반열에서 메리칼 8대 연방정부 총리는 동독과 서독과 똑같은 반열에서 이렇게 통일정부를 리드해 나갔습니다. 메리칼 총리는 동독에서 살았고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을 해볼 때 이렇게 메리칼 같은 이런 동족의 애정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콜, 슈레더 이를 거치면서 독일 연방국의 새로운 리더 메리켈 시대가 열리면서 동서독은 완전히 성숙한 사회, 동서독인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메리켈은 구동독 템플린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 배낭 여행을 하면서 또 노숙을 하면서 사회주의 세력을 경험하면서 캘리포니아를 즉 미국을 자본주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메리켈은 우연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동독을 바꾸는데 앞장서 토론, 타협, 투쟁 또는 소통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그는 멋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만 입을 가지고 하는 정치를 안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는 통일을 가능한 쪽으로 그분은 쉽게 국민에게 나서서 이해시켰습니다. 그는 거무술수 정치인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서독의 거무술수 정치인 그리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동독의 정치인을 갖다 제압하면서 강력한 논리와 신념으로 통일정부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통일연방정부 여성 청소년 부 장관을 콜 정부 때 37세에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2000년 콜 총리가 사임한 후 콜 총리의 딸이라고 부르고 콜 총리의 소녀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는 콜 총리의 동서독의 통일 정부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권만 바뀌면 영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좋은 쪽도 허물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자유통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치 이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진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76년 동안 북한은 적화통일입니다. 그 사람들을 서독과 같은 면을 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 정부 여성 37세에 입각이 되어서 2000년부터 시작해서 그는 16년 동안 집권하면서 독일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는 단 하나, 원칙과 청렴,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말과 그 행동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치는 거무술수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법원까지도, 법원 판사까지도 거물술수, 정치, 자기 정치, 검찰, 판사가 정치 이념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판결을 하고 또 조사를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사회가 거무술수입니다. 판사까지도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독일 사회주의 교육을 받은 메리켈은 자유통일 신념으로 자기를 키워온 동독을 살리고 또 동서독 통합동일이 돼야 되겠다는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메리켈 총리는 2006년 이민 난민 정책에서 좀 시달리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프간 기차 테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살 폭탄 이슬람 자살 폭탄 사건인데 이게 일어나면서 저항성 그리고 개항성 그리고 간용이라든 그 인명 존중을 인명 존중 가치를 내세우면서 더 강한 독일을 만든 사람이 메르켈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거는 벌써 메르켈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논리와 설득에 대해서 동서독 사람들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메르켈은 나쁜 포퓰리즘에 대응하는 방식이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총리와 맞먹는 여인이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총리였습니다.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는 총리가 많지 않습니까?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치도 그렇고 노사 분규의 정치가 아니라 직접 나서 더 강한 설득으로 원칙을 고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라든지 무조건 이념적이 아니라 총리가 바른 말을 하면은 독일의 노사관계는 수용을 한 데서 자유통일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와 비교를 몇 가지 한다면은 전 정부 5년 동안 전체주의가 진행되고 6.25 남침, 휴전 상태에서 2300여 건의 크고 작은 북의 테러와 적과 통일 야욕의 경각심을 전 정부, 문재인 정부가 허물게 했습니다. 우리의 안보의 경각심을 허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제도권 안에 자주 평화, 통일, 민족을 앞세우는 바람잡이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랍니다. 말만 가지고. 정말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출세기를 위해서 바람잡이 정치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북에 통일을 하고 그렇게 한미 동맹하면은 무슨 나쁜 동맹으로 맺은 것처럼 말이지 뭐 우리가 미국의 쫄병이냐 이렇게 비웃음을 사는 좌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남북 교류 행미 때 협력할 때 북한 인사들을 만나는 우리 정치인마다 자유를 박탈당하는 느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무엇을 북한에 도와주지 못해서 한장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도와주면 결과가 있었습니까?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결과를 더 나쁘게 왔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퍼주기시 불법 송금해서 결과가 좋았습니까? 결과가 좋았으면 저는 지금이라도 김대중 정부는 편을 들어서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민족회를 생각을 해서 퍼주기시 그 다음에 불법 송금을 해서도 결과가 나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성을 해야죠. 결과가 나쁜 점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나라 안보에 걱정하면 색깔로 내세우면서 한미에 동맹하면 한국이 미국의 쫄병이냐 비웃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땅에 공산주의 절대 안 돼. 라는 이념이며 또 이념을 가지고 민주화가 성취된 34년이 지난데도 민주화가 성취된 것이 33년이 지난데도 우리 사회는 떠들고 시끄럽고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러한 저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갈수록 사류가 되고 하류가 되어서 국민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설득시키기는 힘듭니다. 76년간 공산주의 하나만 가지고 일종의 살아간 그런 북한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만만이라도 힘을 키워야 합니다.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힘을 키워야 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남북 경쟁력 면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보다 남한의 우수성에 놀랄 정도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 스스로 자유통일을 선택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메르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분명 중요한 말씀은 남북 통일은 흡수 통일이 아니며 다시 말하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독일 통일은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 국민이 1차 58,200명이 서독을 탈출한 계기가 되었고 2차로 83만 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신면 혁명이 동서독 자유통일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독의 공산주의에서 살아난 그런 동독의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는 서독의 정책을 따랐고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왜 가능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렇게 가슴에 그런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그렇게 난동을 부리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까, 지식인들이? 특히 교수님들 이거 좀 조심하세요. 예. 다시 말하면 원칙 없는 통일, 예측은 남북 자유통일을 오히려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통일 독일의 선례를 우리는 바로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와의 입장과 독일의 통일의 계기가 영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모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자유통일에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한국을 방문하는 세계 한인 여성들도 이런 서독에서 많이 옵니다. 오면서 서독의 자유통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요게 체류하는 동안에 서독이 어떻게 해서 자유통일이 되고 지금은 동서독의 16년 동안 메르켈이 동서독의 차이를 두는 사회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 번이 좀 이렇게 우리 사이에 좀 목소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제 말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 아까 지금 동독과 서독하고의 네. 그 차이점. 네. 북한이 분명히 이 적화 통일 예, 북한이 예. 포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동독하고 서독하고 동독하고 북한하고 예. 같은 공산당들인데 예.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차이인가? 그런데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예, 예. 그 종족이 소련 아닙니까? 예.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세계 공산당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예.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동독을 방문해서 빨리 민주주의로 개혁하려면은 하늘에 벌을 받을 것이다. 천벌받는다. 예, 천벌받을 것이다.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북한 좀 압박을 하지. 고르바초프가 북한한테 예, 그런데 북한에 압박을 안 줬고 고르바초프는 예. 북한에도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이 안 됩니다. 왜 고르바초프가 북한에 설득을 시키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래 했구만요. 예. 여기는 3대 세습입니다. 왕조. 끝까지 갈 겁니다. 아, 예. 근데- 지금 4대까지 가죠? 예, 끝까지 가는데. 있잖아요. 4대까지 가잖아. 여자. 예, 4대 전부 따라, 가려고 따라. 하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북한 자체에서 불란서 혁명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영국의 천도의 혁명매로 예. 우르자 혁명매로 예. 자유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한은 이건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자유통일을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예. 메리켈 대통령 총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북한도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느냐 빨리 당기느냐 그 차이지 예. 언젠가는 올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라고 자유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거 5년 동안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자유통일을 원하는 북한 탈주자들을 오히려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그 지도자 선택의 국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통일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연사 이제 강만일 교수님이 전쟁 통일도 안 되고 무슨 무력 통일도 안 되고 오로지 그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네, 50년 동안에 그렇게 외쳐댔는데 어떻게 예, 보세요? 네. 협상에 의한 평화 통일 어떻게 보세요? 평화 통일. 예. 그 어떻게 보세요? 그 점을 대해서. 그거는 하나도 뭐 효과가 없는 거죠. 뭐 말일 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지식인들이 너무 거창한 말을 많이 해요. 허황된 말. 예, 허황된 말. 불하죠. 완전 예, 불하네요. 허황되고 사람을 가슴에 말이죠. 현혹시키는 거죠. 너 말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언어로 국민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언어로 현혹시키는 겁니다. 갈등을 더 일으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독일 민족주의하고 예. 남북한의 어떤 민족주의, 그것도 민족주의로 해가지고 히틀러랑 뭐 비스마르크 해가지고 했고 우리도 뭐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막 팔아당겼는데 그 좀 차이가 있다 보십니까? 한국과 그러니까 독일 뭐 민족주의. 그 차이라면은 독일은 실제로 동서독의 민족주의로 나간 거고요. 예. 우리는 같은 실질적으로. 민족이다.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걸 양보해야 된다. 예. 그러나 피를 흘리는 것을 서독 베를린이 무너지면서 피를 흘린 거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면 피가 얼마나 흘렸겠습니까? 북한은 주체 민족주의 아니에요? 예. 주체 민족주의. 예. 그 주체 사상 버리겠어요, 북한이? 주체 사상으로 어렵죠. 오직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예. 또는 우리나라가 그 주체 사상에 그렇게 항장력 이게 이분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주체 사상은 더 숫자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주사파들이 권력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한 국민이요. 예. 그러니까 서독에서 볼 때는 참 희한한 국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 남한에 주사파들이 있는 한 자유통일은 어렵겠네요. 안 됩니다. 그거는 자유통일은 안 됩니다. 그런데 주사파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민족의 애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언론 뭐 정부 때 말이지. 뭐 언론 국가 뭐 저명 인사들 데리고 올라가지고
나는 실제적으로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매수를 하죠. 북한에 말이지, 기품조가 있잖아요, 기품조. 여성들 기품조요. 그래, 기품조. 아니, 애도 낳는다 그래가지고, 하는데요, 애도. 지금 저는 모릅니다. 임신해가 애도 낳는다 그래요? 예, 애들 낳아가지고 지금 키운다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공동체 그것 졸라있다 때문에 그러잖아요. 정권이고 뭐고 언론이고 예. 입 다물고 말이야. 예. 언젠가는 그 애들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아이들을 자식을 버린다는 그 자체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처벌을 받는 기업체들, 거죠. 저 예. 언론인들, 예. 그다음에 이제 학자들, 예. 북한에 부지런히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그 캐도 해가 또 올라갔고. 예. 그럼 북한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증명을 하고 북한에 5.18 사태가 와서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독에는 기품조라는 게 없죠. 예. 기품조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자로 해가지고 동독 서독인들을 매수한 이런 비열한까지는 수를 안 썼잖아요, 동독인들이. 예. 공산당이라도 좀 네. 북한 좀 지저분하네요. 네. 근데 예. 그게 그 비밀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그 탈출한 그 초대서 일했던 예. 탈북자가 그걸 증언했어요. 증언해도 우리나라가 여야고 뭐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아무 입 다물고 있잖아요. 예. 그 목사들도 그렇게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의를 해서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도 여야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 초대서 해가지고 기품조에서 그랬으면은 목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성직자들 그 신부들이라든가 성부 스님하고 목사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갔으면 뭔가 대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술대접이든지 무슨 성접대든지 누군가를 받았을 텐데 한 명도 고백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또 제쳐두고라도 왜 국민의힘은 그렇지요? 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제대로 그걸 사설을 넘어서 정의를 부르짖는데도 참 양심 고백을 해야 난 참 정치가 답답해요. 정치가. 자 그러면 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은 밑대장이라든가 부시라든가 이런 대처 수상들이 있을 때 코이 이제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어쨌든 간에 이걸 코어 수상을 외교적으로 백업을 서포트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혼자서 서도 혼자 못 하잖아요. 그거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자유전이겠어요. 그렇게 성전군들이 그렇게 콜 종리를 밀어주고 처음에 안 밀어주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 이게요. 그런데 고르바 첩보가 또는 콜 총리라든지 우리나라가 배우려고 그 통일에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민족끼리 그걸 배우려고 우리 여당도 야당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흡수통을 싫어하네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제 북한이 남한에 의해서 흡수통일을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런데 이게 정말 고르바초프는 우리가 잘 안고 가요. 한강협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잘 우리가 안고 참고하고 또는 잘 돼 나갈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고 황정미가 내려와서 얼마나 갈세를 받았습니까? 김영삼 정부 막판에 왔잖아요. 고르바초프, 고 총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국빈 대우를 하면서 우리가 정치가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황정민 씨는 거의 구금 상태로 연금 거의 밖에도 못 나가고 그렇죠. 연금 상태로 생활 지냈잖아요. 김대중 정부 시대에. 연금 상태죠, 거의가. 기가 막히네. 그 상황도 이상하게 죽어버렸어요. 목욕탕에서 어쩌다가 갑자기. 한강에서는 그런 말을 또 함께 사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풀뿌리 같이 살아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암살 위협도 있었잖아요. 암살 위협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정말 들어주고 알아줄 줄 알았다고. 근데 정반대였단 말이죠. 강금 상태로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5만 명 이상의 진짜 간첩들이 남한에 돌아다닌다고 증언했잖아요. 지금 도와줘 간첩들이. 그걸 간첩을 잡지 못하게 한 것이 누굽니까? 제주도 창원 간첩살 사건. 지금 수사가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뭐가 문제 생긴가 봐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거 수사하기를
계속 수사하기를 원치 않는데 법원에서 그래서 참 기가 찹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개념을 정치의 여야를 막론하고 개념을 가자면은 우리는 자유통일은 절대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다. 그 한 가지 가닥은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스스로 전도구 혁명이라든지 불란서 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한 우리나라 자유통일은 요원하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번에 대북 풍선 전단지하고 풍선 올리는 거, 네, 그 네. 위헌이 났어요, 법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래도 빨간 법원 중에서는 양심적인 법원 판사들이 그래서 조금은 있다. 막 그런 데서 약간의 막 안도랄까? 약간의 안도입니다. 그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한전이 잘 아는데, 예. 저는 잘 모릅니다. 행정고시 최종 합격이 되고, 사법고시 합격이 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최종 합격시키는데, 면접이라는데 무엇을 보고 합격을 시킵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래요. 자파든 뭐든, 이 객관식, 뭐, 시험만 잘 치면은, 시험 점수로 해서 그냥 뭐 검사되고 하는 그 겁니까? 당시에 문재인이가 사법고시가 면접 볼 때는 굉장히 엄격했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 근데 이제 완전히 요새는 이 면접 이런 것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완전히 풀어졌어요. 막이 풀어졌어요. 이게 완전히 국가 이념이 없는, 그런, 고위직, 이게 될 수 있는 공무원을 뽑는 거고, 그 다음에 검사를 뽑는 건데, 그래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유입니까? 이거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유의 힘을 갖다가, 그저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자, 그럼 오늘,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하는데 예. 좀 학자님이 좀 나서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선정 이사장님을 모시고, 독일 통일을 비춰가지고, 우리나라 자유통일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에 대한 귀중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